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서비스들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클라우드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것, 이게 다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이루는 핵심 부품들은 뭔지, 또 그 부품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이걸로 도대체 뭘 만들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까지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클라우드가 뭘까요? 이걸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IT 자원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전기나 수도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서버나 스토리지를 딱 켜서 빌려 쓰고요.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더 이상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마어마하게 비싼 서버를 직접 사서 먼지 쌓이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래, 기초가 되는 IaaS는 가상의 컴퓨터나 저장 공간 같은 부품을 빌리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PaaS는 앱을 만들 수 있게 운영체제나 개발 도구까지 싹 다 세팅해주는 조립 키트 같은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SaaS가 바로 우리가 쓰는 넷플릭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완제품이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거대한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이 핵심 부품들, 저는 이걸 디지털 레고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블록들만 잘 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팅 블록부터 시작해보죠. 예전에는요, 진짜 비싸고 강력한 서버 한 대를 사면 거기에 프로그램 딱 하나만 돌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엄청난 자원 낭비였죠. 근데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성능 서버 한 대를요, 논리적으로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 대의 독립된 컴퓨터, 즉 가상 머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덕분에 이 비싼 서버 자원을 낭비 하나 없이 거의 100%꽉 채워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가상 서버가 개발자들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예요. 갑자기 엄청 강력한 서버가 필요하다고요? 걱정 없어요. 단 몇 분이면 클릭 몇 번으로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깔든 리눅스를 깔든 내 맘대로고요. CPU나 메모리가 부족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늘릴 수 있죠. 심지어 비용도 쓴 시간만큼 초 단위로 계산되니까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만약에 그 서버 하나가 고장나면 서비스 전체가 멈추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분산입니다. 위험을 나누는 거죠. 클라우드 회사들은요, 전 세계 여러 도시, 이걸 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기 공급을 받는 여러 건물, 이걸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버를 또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라는 똑똑한 교통 경찰이 사용자 요청을 가장 건강한 서버로만 착착 보내주니까 설령 건물 하나에 불이 나도 서비스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놀라운 안정성의 비밀입니다. 자, 다음 레고 블록은 스토리지, 즉 저장 공간입니다. 이것도 용도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오브젝트 스토리지는요, 끝이 없는 마법의 창고 같아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파일을 그냥 무한정 쌓아둘 수 있어요. 둘째, 블록 스토리지는 가상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쓰는 초고속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스토리지는 여러 컴퓨터가 함께 쓰는 공유 폴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팅이랑 스토리지라는 개별 레고 블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블럭들을 서로 연결해서 실제 시스템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BPC,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즉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나만의 완벽하게 독립된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같은 건물에 수많은 이웃들이 살고 있지만 VPC라는 이 단단한 벽과 현관문을 통해서 내 집을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하고 보호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만의 가상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VPC가 정말 강력한 이유는요, 이 가상 공간의 모든 걸 내가 직접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집 주소, 즉 IP 주소를 할당하고 방, 서브넷을 나누고 또 누가 드나들 수 있는지 방어벽 규칙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만의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로 직접 운영하는 셈이죠. 모든 시스템의 심장, 바로 데이터베이스죠. 클라우드에선 이것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엑셀 시트처럼 딱 정해진 칸에 맞춰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가 있고요. 둘째는 정해진 형식 없이 메모장에 글 쓰듯 자유롭게 데이터를 담는 NoSQL이 있습니다. 고객 정보처럼 형식이 딱 정해져 있고 중요한 데이터는 RDBMS를, SNS 게시물처럼 자유분방한 데이터는 NoSQL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수많은 레고 블록들을 조합하면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서 펼쳐지는 무한한 애플리케이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레고 블록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기존의 회사 안에서 운영하던 중요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겁니다. 특히 리프트 앤 시프트라는 전략은 기존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들어서 클라우드에 옮겨놓는 방식인데요. 일단 낡은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비용과 수고를 당장 덜 수 있으니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클라우드의 진짜 힘은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나옵니다. 공장 센서나 웹사이트 로그처럼 정말 초단위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는 지치지도 않고 전부 저장하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해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제품이 요즘 제일 잘 나가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같은 보석 같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내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는 AI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고양이를 찾아내거나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하는 이런 복잡한 기술들을 이제 누구나 그냥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개발자들은 단 몇 줄의 코드로 이 강력한 AI 기능을 자기 앱에 추가해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클라우드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클라우드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는 완성된 제품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와 도구를 제공해 줄 뿐이죠. 결국 무엇을 만들지는 오롯이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클라우드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손에 쥐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레고 블럭으로 어떤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